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힘이 셀 때는 옆에 빌붙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떨어지면 저 사람은 좀 멀리 하는 게 내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약점을 보이면서 이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민주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도 이제 문재인 정부와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요즘 부쩍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좀 얼굴 표정도 무서워 보이고 또 단호히 대처해라, 뭐 예외는 없다. 과거의 모습과 좀 달라 보입니다.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쫓기는 듯 보입니다. 반면 그동안에는 친문들이 무서워서, 문빠들이 무서워서 끽소리도 못하고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소리를 들었던 민주당이 이제 청와대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김부겸 후보, 이낙연 후보, 차기 민주당 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두 유력 빅2가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말도 웃기지 마, 헛소리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복지부가 지금 이 의사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 중 하나를 쉴 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부겸과 이낙연의 반란입니다. 자, 대개 보면 정권 말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음 수순은 대통령 물러나랍니다. 물러나라는 것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출당, 탈당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이 또는 유력 의원들이 탈당하라고 요구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권 말기에 당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빠들이 계속해서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 공수처 이런 것들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을 걱정한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의 자신의 운명을 걱정한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김부겸 의원이, 전 의원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뭉개버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비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김부겸 대표는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로 전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자기 집값 똘똘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 해명하던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MB 때도 우리 집값 올랐다고 했던 노영민, 그러나 이런 말이 얼마나 궤변인지를 김부겸 전 의원이 한 칼에 날려버렸습니다. 자, 김부겸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가격 급등이 언론의 왜곡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많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국민 눈에는 한간 논쟁인 것 같아. 강남 중개업소 몇 군데만 샘플 조사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오니 긴 논쟁이 필요 없다. 자, 부동산 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다 나온다는 겁니다. 노영민,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준 것 같습니다. 자,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값 오른 게 우리 정권에서 올랐나? MB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는 안 올랐느냐? 제 아파트는 MB 정권 때도 올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MB 정권 때 집값이 몇 프로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몇 프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몇 프로 올랐다는 비교만 하면 이거는 명약 관화입니다. 이미 경실련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 있으면 많은 정보가 있을 텐데 이렇게 헛소리를 늘어놓는 걸 보면 그만큼 청와대가 지금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래도 노영민은 막 우깁니다. 아니 MB 정권 때는 집값이 정말 안 올랐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폭등했습니다. 폭등. 이런데 지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 노영민 실장의 이 궤변. 야당은 뭐합니까? 노영민 안 잡아가고. 자, 김부겸 후보는 말합니다. 그나마 경제적 여력이 있지만 아직 큰 목돈이 없는 30대들이 계속 어렵다. 비싼값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도 인구 구성 등을 보면 어느 순간 고비가 올 텐데 이분들의 고생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칫하다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냥 한 큐에 날려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낙연 의원 역시 당권 후보로 지금 출마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추천위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창 SNS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공공의대 입학생 시도지사가 추천한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답니다. 이건 뭐 이제 운동권 출신 자녀들은 그냥 의대에 거저 들어가겠네. 이런 비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의원은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이낙연 의원이 말을 참 잘했습니다. 아니 의대생을 뽑는데 무슨 시도지사가 추천을 합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이 개입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시민단체 잘 아는 애들은 뭐 음서제 비슷하게 그냥 의대에 막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대에 들어간 공공의대 출신 의사한테는 진료를 받지 않겠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은 이상합니다. 조국의 딸 조민의 그 입시 부정 의혹이 지금 엊그제인데 또 이런 짓을 하려고 지금 획책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자, 복지부 지난 24일 공공블로그에 올린 팩트체크 카드 뉴스를 통해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뽑겠다는 방침에 대한 비난이 일자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 왜 거기에 시도지사 추천 의대 신입생이 필요합니까? 시험 쳐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는 뭡니까? 전문가? 아니 교수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교수들이. 그런데 무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가 왜 참여합니까? 이게 무슨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입니까? 서로 아름아름 밀어주고 스펙 쌓아주고 어우 김 교수 아들 넣어줄까? 운동권이면 넣어준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정말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렇게 호박씨를 까봤단 말입니까? 이낙연 의원도 분개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김부겸 이낙연이 정부가 하는 일 지금 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인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지금 한창 뜨거운 의사들이 팝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한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민주당의 사람들은 문재인 눈치를 봤습니다.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대표 후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문재인이 이제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낙연, 김부겸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복지부를 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